사실 반대로 말하면요, 오늘 말씀드린 거를 제외하면요, 웬만한 것들은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변호사들이 아무리 알고 기어도 대신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요즘 환절기라서 제 목 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세요.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추석이 지났잖아요. 명절 지나면서 꼭 이혼 상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이혼 소장 접수가 설날, 추석 지나고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때는 이혼을 해야 된다, 이런 때는 이렇게 이혼을 해라. 유튜브에 워낙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영상들 많이 만든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혼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느끼는 때가 종종 있거든요. 자녀를 또 이제 같이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자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정말 눈에 밟힐 거예요. 제가 오늘 변호사가 봤을 때 이런 이혼은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더라, 이런 이혼은 하다가도 좀 힘들고 하고 나서도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 라는 경우를 여러분께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기본기를 좀 잡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혼 절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혼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이혼만 일단 생각하거든요. 상대방과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만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혼이라는 절차는요, 그냥 이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재판을 통해서 이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한 번에 좀 정리하는 절차예요. 총 6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거든요. 이혼을 할지 말지, 또 위자료, 유책 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 이거 중요하죠. 또 양육은 어떻게 할지, 법원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양육과 관련된 문제란 말이죠. 이 양육권이나 양육비, 면접 교섭까지, 성인 될 때까지 면접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다 정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정리가 안 되면 이혼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혼을 시작하기 전에 이 6가지 쟁점들이 한 번에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그게 이혼 절차다 라는 것을 좀 기본기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혼 절차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없고가 상당히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기를 바탕으로 이런 때는 이혼하는 거를 좀 고민을 좀 해보시라 라는 것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요, 경제적인 준비나 계획이 너무 없는 경우. 변호사님, 이게 옛날부터 경제적인 게 족쇄가 되면은 마치 돈 있는 사람만 이혼하라는 거 아니냐, 돈 없는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혼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혼할 마음을 가지셨다면 이혼하고 나서 딱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의 계획을 어느 정도는 수립을 좀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이혼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혼 이후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떤 생활 환경에 키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계획에 포함이 돼요. 실제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을 때 경제적인 수준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자녀의 양육 환경도 확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육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식의 수입을 얻을 것이고 앞으로 자녀에게 이런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이런 경제적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재산 분할을 받게 되면은 당분간은 그 걱정이 많이 없어지긴 할 테지만 평생 그거 뜯어먹고 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이혼 이후에 어느 정도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이어지는데요, 자녀 양육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혼의 경우가 양쪽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때, 그때는 정말 자녀에게 너무 큰 충격이고 이게 비참하거든요. 버리고 가듯이 남겨놓는 경우가 간혹 진짜 한 번씩 있는데, 그런 경우 그 아이들은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크겠죠. 또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준점 정도는 세워줄 필요가 있고, 양육 환경이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진 않는지, 너무 큰 변화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또 부모끼리 너무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는 좀 하시고 이 절차에 들어가시기를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이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너무 협의 없이 너무 극과 극으로 대립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아이가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고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크게 싸우지 않았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세 번째는요,
뭐냐면요, 막연히 이혼을 해야 되겠다 라고만 생각하고 어떤 목표가 없는 이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혼 절차를 준비하면서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인데,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시는 것 자체가 되게 막연한 거예요. 이혼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기준점 잡으시고, 그 이후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누구를 주 양육적으로 삼아서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판 중간중간에 흔들리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재판이 좀 다르게 흘러갈 경우에 상당히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대편의 불륜이나 뭐 유책성, 그런 것에 의해서 떠밀리듯이 이 재판 절차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히 상대편의 유책성이나 위자료를 얼마 받아올까,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런 개별적인 쟁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목표점 정도는 수립을 해두시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도 상대편과 원만하게 좀 합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해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좀 단호하게 결심해 주셔야 돼요. 변호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당사자가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변호사가 그 능력을 발휘 못합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뭐 재산분할 많이 찾아드리고 상대편의 유책성, 불륜 다 찾아드리고 그래서 위자료 많이 받아드릴 것 같은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당사자가 갑자기 나 이제 이혼 안 할래요, 그냥 다 양보할래요, 뭐 죽도 밥도 아니게 끝내버리게 되면은 변호사가 아무리 잘 진행을 하고 준비를 했더라도 변호사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단호하게 결심을 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와 호흡을 맞춰가지고 마음을 갖춰 주셔야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오시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듣고 보면 별거 아닐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상담하시러 오는 그 자리까지 이렇게 다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이혼과 관련해서 거의 모든 절차들을 다 알아서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것까지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유책과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확보를 해오시라, 이렇게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위자료보다 더 큰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상대편의 유책 사유와 위자료에만 몰두를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쟁점들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위자료 그거 또 크게 이기면 뭐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이기는데 그거 이기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관련된 자료들도 잘 확보해 두시면 너무 좋겠지만, 좀 큰 돈 들여가지고 그 자료를 어렵게 좀 모아 오시는 것보다는 일단 오셔가지고 이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목표 지점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 또 어떻게 단호하게 결심을 좀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와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말씀 좀 드려요. 사실 반대로 말하면요, 오늘 말씀드린 거를 제외하면요, 웬만한 것들은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변호사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대신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재판 절차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또 결심은 섰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와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제 채널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